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까요? 내년 총선에서 중진들은 불출마하거나 험재 나서라는 혁신위의 제안이 잠시 후 당 최고위 테이블에 오르는데요. 하지만 이미 지도부에서는 이런 구상은 혁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혁신위가 궤도를 이탈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반응인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혁신이 본연의 역할에 맞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최고위에 정리돼서 보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다소 궤도 이탈의 조짐도 좀 보여요. 궤도 이탈의 조짐이라는 게 혁신이 본연의 업무와 공관이 본연의 업무가 다른데 총선을 앞둔 당에서의 혁신 내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어느 정도 공천과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관위가 해야 될 업무와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그 혁신위 역할이 좀 혼재된 듯한,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누굴 공천에서 배제할지 말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혁신위에서 무리하게 선을 넘어서 당에 혼란을 주지 말라는 지적으로도 들리는데요. 앞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즉각 거부했죠. 여기에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가 동력을 잃어서 조기 해산 수순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최고위에서 중진 험지 출마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나섰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요. 확답을 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그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네, 그럼 방법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저는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은 늘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움직이시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워요. 말해야 할 때는 말할게요. 네. 하지만 아직 신당을 만들 정도의 명분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혁신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이 회복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최종 결단을 하게 될 거라면서도 아직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탈당이나 창당 가능성에는 일단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오뚜기처럼 다시 설 수 있도록 내부에서 최대한 우리가 잃어버린 원칙, 잊고 있었던 상식을 일깨우고 또 지금 총선이라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총선 전국. 이때는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태만하더라도 총선 전국에 이르러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대변신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번 처절하게 한번 해보겠다. 뭐 탈당을 전제로 하거나 신당을 전제로 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2월 어느 지점에는 한번 저희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수차에 걸쳐서 드렸고, 하지만 또 다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못 고쳐 쓴다 이렇게 외치면서 결국 민주당을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이 개딸당이 돼서 도저히 고쳐쓰기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다만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숙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이 의원, 국민의힘 합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죠. 앞서 있었던 발언을 들어보시죠. 전환에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예.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속속들이 내용은 다 모르고 그러나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예.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친명계와 거리를 두며 이낙연 전 대표와 힘을 모으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총리를 역임한 만큼 이른바 총리 연대를 형성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전 총리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총선 전까지 민주당 내 지각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문제의식,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 이 상황대로는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끄는 이 방식,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일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생각으로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힌 인물도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20석 이상을 얻고 민주당 등 반윤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반윤연대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 발언을 들어보시죠. 연대를 할 수가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연대해서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가칭. 윤석열 퇴진당 그러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무슨 검찰 개혁당이라든지 그 관련된 당명으로 오히려 독자적인 이 윤석열 퇴진당, 민주당의 우당이다. 이렇게 선언해주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절대 갈 수도 없고 안 가고 이준석 대표는 신당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 불가피하게 거기는 간다는 거고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준석, 이현주 이런 분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싸우면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 그 연대의 시점이 언제냐? 가장 쟁점이 바로 김건희 특검 통과로 보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든다면 개혁연대는 할 수 있지만 반윤연대는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상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창당을 최종 결심하기 전에 이르면 오늘부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이 4개월 정도 다가온 가운데 정계 개편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